전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수기 같은 제품 매달 얼마씩 내고 빌려 쓰는 분들 많지만 일시불로 사면 얼마인지 아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게 렌탈 계약할 때 제품값도 공개해야 합니다. 또 투자하면 얼마를 번다는 부동산 광고는 그 근거도 밝혀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1년째 한 달에 14,000원씩 내고 정수기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돈이 들지 않아 렌털로 계약했지만 문제는 일시불로 사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장이 렌털 위주다 보니 인터넷을 뒤져봐도 월 이용료만 나올 뿐 판매 가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월 렌탈이 다 전부 월 요금제로만 설명이 돼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용을 하는데 사실 좀 찜찜하긴 하죠. 그냥 뭐 속고 있는 기분도 들고. 렌털 비용이 소비자 판매가보다 최대 3배 가까이나 비싸다는 2014년 소비자원 조사가 있었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이를 비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렌털 광고의 월 렌털료는 물론 계약기간 내야 할 총 비용과 일시불 판매가를 모두 담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흔히 일정 수익률 보장을 내세우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도 달라집니다. 광고한 수익률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수익률 보장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광고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규정들을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정위는 오는 19일까지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들은 뒤 내년 하반기쯤 개정 고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쇼핑몰에는 대형 도서관이 들어서고 대형마트에는 쉬어가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유통업계가 오프라인 고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저마다 매장 꾸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강남 한 대형 쇼핑몰 안에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13m 높이 대형 책장엔 5만여 권이 넘는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통로에 불과했던 곳이 느긋하게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문화 강좌를 듣거나 클래식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색감도 따뜻하고 국내에도 외국처럼 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열람해서 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책도 읽고 문화도 접하고 예술도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도서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1층을 아예 방문 고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제품 진열대 대신 편안한 소파와 목재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을 한 곳에서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맞춰 유통업체들은 저마다 매장 꾸미기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에 빼앗긴 고객들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쇼핑만을 목적으로 오프라인에 가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카페, 혹은 독서할 수 있는 독서존, 혹은 전국 유명 맛집, 혹은 엔터테인먼트 공간,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쇼핑 공간으로 이동을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변신으로 유통계가 다시금 고객 끌어당기기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 안전망에서조차 정규직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3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의 적용 비율 82.9%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건강보험도 비정규직 적용 비율이 44.8%로 나타나 정규직 적용 비율 86.2%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적용 비율은 42.3%로 정규직의 75.1%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물가가 뛰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2.8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 올랐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가 6.2% 올라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달걀은 67.9% 급등했고 닭고기는 19.1%, 돼지고기 12.2% 올랐습니다. 수산물도 지난해 대비 7.9% 올라 농축수산물 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7조 원에 달하는 장기 미사용 계좌 잔액 찾아주기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잊혀진 돈을 국민에게 찾아주고자 국내 16개 시중은행 등과 함께 오는 7월 14일까지 6주 동안 공동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 가운데 미사용 계좌는 총 1억 1,899만 개, 잔액 기준으로는 17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용 편의를 위해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한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10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농업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한데요.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도시농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농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늘수록 전문 인력도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땡볕 아래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모내기한 창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그리는 전형적인 농촌 풍경입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농업도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시 사람들에겐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도시농업 육성 프로젝트 흙냄새나는 도시민 만들기에 나섭니다. 도시에서 취미나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미 150만 명이나 되지만 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도시농업 참여자를 2024년까지 480만 명으로 늘림으로써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목표는 단순히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넘어선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선 교육과정에 텃밭 가꾸기 같은 농업이 포함되면 이를 가르칠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이름은 뭐랬지? 메리골드. 또 도시 환경에 적합한 종자 개발이나 도시 계획을 세울 때 농업 문제를 조언할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도시농업 관련 민간 자격증이 많습니다. 올해 개정된 도시농업 육성법에서는 도시농업 관리사를 국가 자격증화하는 전문 자격 제도 도입으로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쉽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고속도로 25km마다 졸음 쉼터를 설치합니다. 화장실은 물론이고 안전을 위해서 CCTV도 갖출 계획입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인근 모습입니다. 승합차가 속도를 줄이는데 뒤따르던 버스가 그대로 들이받고 70m를 더 전진합니다.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었는데 이 사고로 4명이 숨졌습니다. 작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386건, 사망자는 100명에 육박합니다. 졸음운전 사망률은 다른 사고보다 1.7배가량 높습니다. 이런 졸음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70여 곳을 만들고 현재 운영 중인 232곳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는 15분마다 이런 졸음쉼터나 휴게소 시설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25km 간격으로 이런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급커브나 급경사에 있는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해야 할 예정입니다.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길이가 짧아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진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늘리고 화물차와 버스 같은 대형 차량 주차면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 운전자도 안전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고 방범용 CCTV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또 화장실과 휴식 공간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달 31일에 출범했습니다. 이딴 안전사고를 계기로 이뤄진 통합으로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거듭났습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자본금 21조 5천억 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철 운영기관이 됐습니다. 2014년 상황심리역 추돌 사고로 통합이 추진됐다 무산된 뒤 지난해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재추진되는 등 통합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통합이 공기업으로는 노사정이 합의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 논의가 이딴 안전사고에서 비롯된 만큼 조직 체계부터 근무 형태까지 모든 면에서 안전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전 노선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각 호선별로 안전관리관을 두는 등 안전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4년간 인력 1,000여 명을 감축하는 등에 따라 재무 건전성도 개선됩니다. 200%가 넘는 부채 비율은 54%로 줄고 매년 226억 원의 재무지표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절감되는 인건비의 절반 이상은 직원 처우 개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논란이 됐던 스크린도어 등 안전 업무직의 처우 개선도 검토합니다. 무기계약직이냐 일반직이냐 하는 것도 업무 내 성격에 따라서 동일 업무인데 이게 뭐 차별을 주거나 뭐 이런 내용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임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유전 취준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 무죄라는 고사성어를 빗댄 말로 돈이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오늘은 금전적인 문제가 얼마나 취준생의 상황을 좌지우지하길래 이런 슬픈 신조어까지 생겼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최근에 취업과 관련된 신조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유전 취준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다니요. 취준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만 19세에서 34세 취업준비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취준생의 한 달 평균 생활비만 49만 8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5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액수지 않나 싶습니다. 매달 생활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취준생의 67.6%가 생활비 조달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을 정도인데요.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는지 살펴봤더니 전체의 68.2%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생활비를 일부라도 부모나 친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 응답자 중 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활동을 하는 취준생도 68.8%에 달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이 조사 내용을 살펴보니 이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취준생의 경우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네, 8.6%의 취준생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한 건데요. 평균 대출액도 1,189만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채를 빌렸다는 취준생도 1.4%나 되었는데요. 이들은 평균 604만 원의 사채를 빌렸다고 응답을 했지만 어마어마한 사채 이자를 감안한다면 금융기관의 대출액보다 빚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직장도 못 간 취준생이잖아요. 이렇게 빚을 지면서까지 생활비를 마련한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전보다 취준생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더 높아졌겠죠?
네, 취업을 못하는 기간은 길어지는데 물가는 오르고 또 살인적인 취업 경쟁률을 뚫어야 하니 이 수계의 자격증 준비는 물론 면접 때 메이크업을 받거나 의상을 대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 576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85%가 취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는 데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이 중 가장 큰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 1위가 20%로 자격증 준비 비용이었고요. 그 외 면접 준비 비용과 생활비가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8%, 또 13%가 영어 시험 응시료가 부담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의외의 분야에서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네요. 돈을 벌려고 취업을 하는 건데 오히려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상황이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구직자들에게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본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전체 응답자의 73%가 그렇다고 답할 정도로 유전 취준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도 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대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길래 상대적 박탈감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네, 또 다른 취업 정보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취업 준비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한 달 평균 28만 원이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취업 준비생의 평균 한 달 생활비를 감안한다면 큰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아요. 이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한 과목을 수강하는 데만 비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취업 기간이 길고 길어질수록 그 정도의 돈이 더 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더 심한 건 면접 비용입니다. 한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신입사원 면접에 참여한 적 있는 취준생 639명을 대상으로 면접 소요 비용을 조사를 했는데요. 한 번에 면접을 보는데 평균 지출 비용이 무려 14만 834원이 든다고 응답했을 정도입니다. 아니, 면접을 보는 건데 어떻게 14만 원이 넘게 든다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면접 지출 비용 항목과 금액을 살펴보니까 95%에 해당하는 비용이 교통비였던 겁니다. 타 지역으로 취업을 보러 가는 취준생도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복수 응답의 다른 비용을 알아보니 식비가 78.2%, 또 면접 복장을 사거나 대여하는 비용이 48%, 또 미용비에도 3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장거리 면접을 보러 가면 교통비와 식비만 해도 상당하니까요. 그렇다고 면접을 안 볼 수도 없으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취업 비용을 아끼기 위해 노력한다는 취업 준비생도 50.2%였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취준생이 KTX 대신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이 덜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취업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 소중한 추억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추억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바로 졸업사진입니다. 대학 생활을 함께했던 친구들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또 옷이나 화장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돼서 졸업사진 찍는 걸 포기하는 졸업생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 5월이 졸업사진 시즌이었잖아요. 예전보다 사진 찍는 학생 수가 줄어든 건가요? 네,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학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16일에 서울의 모 대학에서 한 학과의 단체 졸업사진 촬영이 있었는데요. 학생이 아무도 오지 않아 결국 촬영 날짜가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어진 공과대학의 한 학과 사진 촬영 역시 학생이 6명만 모여서 학생보다 교수님이 더 많았다고 하니까 이 졸업사진 포기자까지 발생하는 웃지 못할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 대학 시절의 추억마저 포기해야 할 만큼 유전 취준의 현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 이어서 일본도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 연일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유전 취준 같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라 기분 좋은 소식만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